만점의 법칙 생명과학2. 자, 정수민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요, 생명과학2 선택해서 처음 모의고사를 오늘 봤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참 어려운 과목 생명과학2를 선택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많이 격려해 주고요. 많이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방학 동안에 선생님이랑 개념 완성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4월 학력평가는 이제 범위가 좀 좁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잘 봐야 되잖아요. 잘 봐야지만 기분도 좋고 첫 번째 출발이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잘 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그 방학 동안 우리 공부했던 개념 완성 강의 내용도 한번 정리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자 1번 문제부터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는요, 동물 세포의 구조예요. 세포 소위 간의 기능들을 물었어요. 리소좀, 소포체, 중심체. 너무 쉬운 문제였었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A에는요, 가수분해 요소가 들어있니? 라고 물었어요. 리소좀이니까 가수분해 요소가 있습니다. 세포 내 소화 뭐 이런 거 담당하고 있죠.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게 중심체예요. 자, 중심체가 미세소관 합성에 관여하죠. 그래서 미세소관이 형성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방추사 형성, 중심체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맞는 설명이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학생이 헷갈렸던 건 이거 같아요. 미세소관 합성에서는 이게 단백질 합성? 그러니까 리보솜 아니야? 리보솜에서는요, 미세소관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튜블린이라고 불려지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고요. 그럼 그런 튜블린 단백질을 가지고 미세소관이 형성되고 합성되는 장소는 이 중심체로부터 생성된다는 거예요.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관여합니다.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C막의 일부, 소포체 막의 일부는 핵막과 연결돼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선생님이 개념 완성 강의에서 다 다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 여러분들 몇 번 골랐어요? 5번 골라야죠. 자, 그러면 이어지는 문제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세포 내 섭취하고 세포의 배출을 나타내고 있어요. 큰 크기의 물질들을 막의 변형을 통해서 수송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이 안으로 가져오게 되면 세포막의 면적이 줄어들 거고,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세포막의 면적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물론 막의 변형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겁니다. 자, 확인할게요. 자, 백혈구는요, 식균작용,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결과 세포막의 면적은 어때요?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에너지는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을 가볍게 여러분들 골라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요, 여러분들 4번 골랐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에서는요, 자, 이 강합성에 대한 엥겔만의 실험이 나왔어요. 지금 이 실험을 뭘 갖고 있냐? 핵함이에요, 핵함. 핵함이라고 하는 게 바로 녹조류에 해당이 되고요. 강합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강합성을 하게 되면 무슨 기체가 발생하냐면 O2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O2가 많은 쪽에 호기성 세균이 지금 몰려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쪽 보세요. 적색광, 그 다음에 청색광 계열 쪽에서 강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O2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호기성 세균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루베네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산소 기체가 무엇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을 알아보는 실험이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CO2에 여기에 산소 18자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물로부터 산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기체는 산소 18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니은에서는 요게 산소 18을 갖는 동위원소, 이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이 개념 강의할 때 강조했는데요. 산소 18이라고 하는 것은 뭘 띄지 않는다? 방사선을 띄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무슨 방사선을 검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 질량수의 차를 이용해서 분석해내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걸 분석해낸다는 점, 그걸 강조했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핵함이라고 하는 것은 황색광에서는 강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 발생을 잘 안 하니까 호기성 세균들이 적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색광이 아니고 적색광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동위원소 산소 18이 들어있지 않아요. 니은이라고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핵함과 클로렐라에서 모두 물의 광분해가 일어난다. 맞죠? 그럼 물의 광분해 결과 뭐가 생겨요? 산소기체가 발생한다는 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계속해서 4번 갑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현미경 문제. 자, 현미경 문제 나오면 정말 땡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저반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측정한다는 거.
그렇죠? 접합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접합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 그 값을 우리가 x라고 해놓고 이걸 구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접합 마이크로미터 눈금 5개,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하나가 일치한대요. 100배였을 때. 자, 그러면 100배였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뭐 간단히 계산이 되네요. 5 곱하기 x는 1 곱하기 10 마이크로미터니까 한 눈금이 10 마이크로미터잖아요. 그럼 x 값은 얼마죠? 그렇습니다. 바로 2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 접합 마이크로 한 눈금의 길이는 2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세포 A와 겹치는 눈금 수가 20개래요. 그럼 세포 A의 크기는 얼마가 되죠? 예. 20개의 눈금이니까 40 마이크로미터가 될 겁니다. 네, 세포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접합 마이크로 한 눈금의 길이가 5 마이크로미터로 지금 바뀌었네요. 배우를 바꿔서 그래요. 그래서 대물렌즈 배우를 바꿨잖아요. 네, 대물렌즈 배우를 바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이거 아주 공식이죠, 공식. 자, 대물렌즈 배우를 n배로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면 바뀌는 거예요. n분의 1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접합 마이크로 한 눈금의 길이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자, 지금 5 마이크로미터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n분의 1 곱하기 자, 원래는 2 마이크로미터였는데 이게 5 마이크로미터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n 값은 얼마가 돼요? 따라서 n 값은 얼마죠? n 값은 자, 넘어가면 5분의 2가 되네요. 그렇죠? 네, 5분의 2. 자, 그렇다면 원래 배율의 5분의 2만큼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배율이 얼마였습니까? 100배였어요. 100배. 100을 곱해버리면 5분의 2 곱하기 100. 그러면 40이죠. 자, 그래서 현미경의 배율은 40배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네,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세포의 크기는 40 마이크로미터니까 5 마이크로미터였다면 눈금수는 4개. 4개가 아니라 참 5, 8이 40이니까 8개겠네요. 8개 눈금이 일치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는 40개 눈금이 일치한다고 한다면 한 눈금의 길이가 1 마이크로미터. 그래야지 40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세포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2분의 1로 줄었네요. 2분의 1로 줄었던 이유는 왜 그래요? 배율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0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풀어할 수 있겠죠. 자, 현미경을 이용한 세포 크기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뭘 이용한다? 접합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X값을 구해놓고 배율이 이렇게 대물렌즈의 배율을 바꿔서 배율이 바뀌게 되면 n배로 바뀌게 되면 한 눈금의 길이가 이렇게 n분의 1로 바뀐다는 점. 이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 푸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이렇게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확인할게요. 자, A의 크기를 물었습니다. 자, 세포 A의 크기는 40 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되겠네요. 맞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자, 기억 몇 배요? 40배죠. 그렇죠? 예, 정답이고요. 자, 니은배일 때 접합 마이크로 한 눈금의 길이는 얼마니? 1 마이크로미터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정답으로 골라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5번 갑니다. 자, 5번 문제인데요. 자, 5번 문제는 막을 통한 그 물질의 이동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가와 나의 특징을 주고 우리한테 묻고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수능 문제도 뭐 이런 문제들이 간혹 등장하고 있는데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문제 같아요. 능동성과 지금 촉진확산이라고 하는 걸 물었습니다. 능동성과 촉진확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막단백질이에요. 수송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단순확산 인지질증은 그냥 통과하지만 막단백질이 필요해요. 촉진확산도요. 자, 그렇다면 막단백질 사용함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사용함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요.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바로 능동성이죠. 농도차를 거슬러서 농도 차이를 형성시킬 수 있는 가는 능동성입니다. ATP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가 능동성. 자, 그러면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기억은 사용함. 예, 정답이고요. 자, X라는 물질 볼게요. X라는 물질은요, 결국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어요. 농도차가 형성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이건 뭐죠? 확산이라는 거예요. 확산. 그리고 이동 방식은 가와 나중에 하나니까 능동성이 될 수는 없고 촉진확산이죠. 그러면 촉진확산 나로 바꿔야 되겠네요. 틀렸습니다. 자, 펌프잖아요. 펌프라고 하는 것은 농도차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예, 그죠? 펌프. 펌프가 아니라 펌프죠. 그렇죠? 이 펌프요. 예, 펌프는 바로 Na 플러스 이동 방식 농도차를 유지하는 것.
바깥에 세포 밖에 Na 플러스 농도를 높게 유지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져가. 틀렸다. 가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골라내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문제. 자,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 세포 분해법이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세포 분해기라고 하는 건 크고 무거운 것부터 가라앉아요. 지금 보세요. 세포벽 핵. 이거 식물세포구나. 세포벽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엽록체. 그 다음에 A는 뭡니까?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 외우자 그랬어요. 뭐 핵미소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자, 그럼 미토콘드리아 이거 봤더니 어때요? 이거 봐라. 내부 단면 구조가 보이면서, 그죠? 크리스탈 구조가 관찰돼요. 이거 바로 투과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광학현미경은 해상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 원심분리 속도를 물었습니다. 지금 원심분리 속도는요, 지금 상층액을 원심분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층액을 원심분리할 때는 속도를 어때요? 더 빠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침전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해설 강의 요거 할 때 이렇게 강조했고요. 선생님이 지금 보세요. 겨울방학 때 지금 진행되었던 개념환상 강의에서는 이 세포분해법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침전물의 원심분리야. 침전물의 원심분리는 속도를 느리게 해줘야지만 분리시킬 수 있다는 점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다 보세요. 다 상층액을 지금 원심분리하거든요. 그럼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심분리 속도라고 하는 것은 3이 가장 빠를 거예요. 3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1이 가장 빠르다. 틀려요. 가장 느릴 겁니다. A 볼까요? 크리스탈 구조를 갖고 있는 뭐죠?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크리스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광학현미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광학현미 해상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막 구조 내부의 요 뭐죠? 크리스탈 구조 이런 것도 관찰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투과전자현미경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질 문제입니다. 7번입니다.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식물세포라고 했네요. 왜냐하면 요 비대너지 있잖아요. 비대너지를 가지고 유기물의 형태 포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광합성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비대너지 화학에너지 형태로 전환시키죠. ATP하고 NADPH.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화학에너지 형태를 갖게 되는 포도당. 이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합성 과정이고요. 적진 않을게요.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포도당과 O2. 자,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CO2와 물로 완전 분해하네요. 세포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60%는 열로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40% 정도가 이렇게 ATP 형태로 저장이 되고 여기 있는 ATP는 에너지가 생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기 확인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요. 과정 가에서 비대너지가 화학에너지 전환된다. 정답이죠. 그렇죠? 광합성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이고요. 나라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발열 반응이에요. 세포호흡은 발열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E1과 E2를 물었는데 지금 열로 빠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E1의 에너지량이 많고 E2가 에너지량이 낮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E2의 양이 많다 그러면 안 되죠. 적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간에 열로 빠진 게 있잖아요. 그래서 E1, E2를 비교해 보면 E1이 E2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크기의 에너지를 갖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여러분들 기억을 고르셔야 됩니다. 기억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문제 8번입니다. 자, 8번 문제는요, 자, 소화효소에 대해서 우리한테 묻고 있어요. 자, 소화효소는요, 효소의 종류에서 가수분해 효소에 해당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수분해 효소. 그래서 소화효소는 가수분해 효소의 일종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효소의 종류를 우리가 나눌 때 산화환원 요소, 가수분해 요소, 연결 요소, 이성질화 요소, 그렇죠? 그다음에 전이 요소, 그다음에 제거 부가 요소 이렇게 우리가 크게 나누잖아요. 그 중에서 소화 요소는 가수분해 요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젖당을 분해한대요. 이걸 락테이스죠. 락테이스라는 효소입니다. 이당류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분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젖당이 지금 효소기질 복합체를 만들었고 그 물이 들어가면서 가수분해되면서 갈락토스하고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이 X는 무슨 효소? 락테이스라는 효소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효소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개념 완성 강의에서도 늘 강조했지만 X축을 꼭 확인하자는 거예요. 자, X축 볼까요? X축 보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기울기가 바로 뭘 의미한다? 예, 속도입니다. 반응 속도예요. 기울기는 반응 속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볼게요. 반응 속도인데 결국 반응은 끝나게 돼요. 반응 속도 0이 될 텐데, 자, 기울기를 보면 초기에 볼게요. 초기에는 얘가 기울기가 얘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 속도 얘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빠르다. 왜? 온도가 높다는 거죠. 37도씨일 때 해당이 될 거고요. 상대적 온도가 낮으면 반응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니은이 반응 속도가 느린 경우에 해당하니까 15도씨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actually 시간일 때 기울기는 반응 속도를 의미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X는 가속의 요소이다. 예, 당연히 정답으로 고르셔야 되고요. 자, 니은은 15도씨일 때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T1에서, 자, T1, 요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T1에서, 자, X의 효소의 수, 자, 효소의 수는, 지금 동일해요. 효소는 똑같아요. 효소는 똑같은데, A의 수를 물었어요. 효소기질 복합체의 수를 물었어요. 효소기질 복합체가 많다는 것은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T1에서 기울기를 보시면, 어때요? T1에서 기울기는, 자, 볼게요. T1에서의 기울기를 지금 보시면, 얘가 반응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 기울기가 요 접선의 기울기죠. 요게 더 기울기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일 때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돼요. 기억일 때가. 그래서 이게 맞지 않다. 니은일 때가 아니고 기억일 때가 더 크다. 이렇게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요. 여러분들 1번 고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효소 기질 복합체 수가 많다. 그 이야기는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 그러면 각 시점에서 기울기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문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시점에서 물었다. 이 시점에서 물으면요. 효소기질 복합체의 수는 니은이 더 많은 거죠. 얘는 기울기가 있지만 얘는 0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떤 시점에서 묻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개념 완성 강의에서도 늘 강조했잖아요. 이런 것들, 각 시점에서 이런 것들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9번 문제입니다. 자, 3차원상 나왔네요. 자, 3차원상 나오면 선생님이 뭘 강조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3차원상 그럼 반투하성막이 꼭 나온다는 거예요. 반투하성막이 없으면 3차원상 문제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럼 반투하성막이 나오면 선생님 통과하지 않는 물질이 중요해요. 네. 통과하지 않는 물질이 뭐냐 중요할 거예요. 자, 지금 보면요. 지금 여기에 농도가 다른 설탕용을 넣었어요. 만약 설탕이 통과하는 반투하성 막이랑은 농도 차이가 안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농도 차이가 생겼다는 것은 설탕이 이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자, 용해의 높이를 측정했는데 자, 여러분들 문제는 나와 있죠. 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H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높이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것은 물이 이쪽으로 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쪽의 농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B하고 A를 비교해 보면 B가 더 높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보시면 이게 낮아졌어요. 낮아졌다는 이야기는 왜 그러냐? 물이 일로 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그러느냐? A가 높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A의 설탕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C가 가장 낮구나. 이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기를 가지고 답을 쉽게 고를 겁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설탕용의 농도 정확하잖아요. 정답으로 고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T1일 때 반투가성막을 통해서 물 분자는 항상 이동합니다. 항상 이동해요. 그래서 반투가성막을 통과할 수 있다. 물 분자. 그래서 물 분자는 항상 이동한다. 정답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세포 내의 농도가 C와 동일한 적혈고요. 자, C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C하고 그 다음 B를 비교해. B는 무슨 액이에요? C에 비해서 B는 농도가 높아요. 고장액이에요. 고장액. 이거 봐라. B는 고장액입니다. 고장액. 고장액이면 자, 세포로부터 물이 밖으로 빠져나올 거야. 그러면 적혈가 어때? 수축이 일어나. 오므라들어. 쭈그러들어. 그렇죠? 용혈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4번입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인데요. 자, 10번 문제 풀어보죠. 자, 10번 문제는 지금 보니까 어떤 식물의 엽록체 구조가 나와 있네요. 구조를 보면 이게 지금 뭡니까? 예, 스트로마죠. 스트로마. 암반응이 일어나죠. 암반응이 일어나는 스트로마. 자, 명반응이 일어나는 그라나네요. 그라나. 틸라코이드 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색소를 분리한 실험이고요. 카로틴, 잔토필, 엽록소 A, B. 자, 엽록소 A가
반응 중심 색소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강압성의 암 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예, 정답이고요. 니은에는 틸라코이드 마그네 엽록소 A 뿐만 아니라 이런 B, 잔토필, 카로틴 같은 감성 색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자, 나에서 전기를 물었어요. 전기율은요, 원점부터 얼마만큼 많이 갖는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기준은 용매 전선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잡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A가 되고요. 자, 카로틴의 전기를 물었어요. 그러면 A분의, 자, 카로틴은 A분의, 자, 이 카로틴 여기죠? 색소 중심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자로 재는 거예요. 이걸 B라고 합시다. A분의 B가 될 거고요. 자, 엽록소 B요. 엽록소 B는, 자, 요 기준이 색소 원점부터 용매전선까지의 거리 A분의, 자, 엽록소 B를 물었으니까 요 중심까지 거리, 요 거리를 C라고 하면, 요 C라고 하면 A분의 C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카로틴이 훨씬 더 크죠. 네,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네,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과 니은을 가볍게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까지 선생님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11번 또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11번 문제인데요. 11번 문제는, 자, 세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주고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유관이 없다. 자, 바로 뭐예요? 원핵 생물이라는 거예요. 원핵 생물. 자, 그럼 여기에 있네요. 대장균이죠. 아, 대장균이구나. 그래서 간은 대장균이라는 걸 딱 알아냈고요. 자, 세포벽. 펩토글리칸이라고 하는 세포벽을 세균들은 갖고 있다는 점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식물세포도 셀룰로스 세포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의 특징이니까 가고 나가, 그래서 나가 요게 양파의 표피세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간세포가 바로 다가 되겠죠.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들어갑니다. 자, 간은 대장균, 예, 맞는 설명이고요. 나의 세포면 셀룰로스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세포는 리보솜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설명이고요. 골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핵세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세포와 양파 표피세포의 공통된 특징 니은에 해당한다. 맞고요. 진핵세포도 디귿 그러면 안 되죠. 니은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게 틀린 설명이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을 골라야죠. 네, 여러분들 정답을 5번을 잘 골랐을 겁니다. 이어지는 문제 12번입니다. 자, 12번 문제에서는요, TCA 회로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TCA 회로를 외우셔야 돼요. TCA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선생님이 늘 강조했습니다. 바로 뭐죠? 석신산이에요. 석신산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석신산으로 될 때 뭐가 나와요? ATP가 생성된다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석신산이 말산으로 산화가 될 때 FAD라고 하는 타수요소의 조효소로 FAD가 쓰이기 때문에 FADH2가 생성된다는 점,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얘가 탄소수 6개, 5개, 4개. 자, 여기서 CO2가 다 빠져나올 거예요. 그렇죠? CO2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CO2 옆에서 적어볼까요? 예, CO2 다 빠지고요. 저기 지금 산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NADH 나오고요. 예, 여기서도 NADH 나오죠. NADH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탈탄산 반응이라는 표현 썼어요. 탈탄산 반응, CO2가 발생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CO2가 발생하는가? 아니요. 예, 맞습니다. 아니요. CO2 발생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오니까 3번 반응. 예, 정답이고요. 자, 기질순위 인산화가 일어나는가? 기질순위 인산화가 일어나는가? 여기서죠. 2번이 예예요. 맞네요. 예. 그렇죠? 정답이고요. 자, 1, 2, 3에서 모두 NADH가 생성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요 3에서는 뭐가 생성돼? FADH2가 생성된다는 점. 그래서 3에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정답을 골라야 됩니다. 예, TCA 회로 여러분들 완전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석신산. 석신산을 기준으로 문제 풀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여러분들 기억과 니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자,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자, 동물세포에서 단백질이 세포호흡에 이용되는 과정인데요. 자, 먼저 탈아미노 반응의 결과 아미노이가 떨어져나요. 그럼 그런 유기산들이 자, TCA로 직접 들어가는 것도 있고 피로산되는 것도 있고 아세틸코에로 전환되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아미노산은 탈아미노 반응 거쳐서 세포호흡에 이용되고 있잖아요. 정답이고요. 무슨 과정 거치지 않는다? 해당은 거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과정 가에서 자, 피로보산의 산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NAD 플러스가 NADH 되죠.
요게 피루산 탈수 효소 복합체 어디 있습니까?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피루산 산화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NADH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NAD 플러스가 환원된다는 이야기는 NADH가 생성된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니은 다 고르셨고요. 자, 한 문제의 아세틸코이가 TCA 회로를 거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석신산이 지금 말산으로 산화되는 그 과정에서 FADH도 하나가 나오는 거죠. 두 개가 웬 말입니까?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틀렸죠? 그래서 기억, 니은을 정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자, 14번인데요. 엽록체의 그 틸라코이드를 이용한 ATP 합성 실험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이 ATP 합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광인산화 과정이잖아요. 광인산화 과정은요. 광인산화 그러면 전자전달계하고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를 거치면서 전자가 수소연은 능동성하게 되죠. 그럼 이제 화학삼투에 의해서 ATP 합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수소연 촉진 확산될 때 그 에너지를 가지고 ATP 합성하는 과정이 여기서 진행이 되죠. 이 두 가지 과정이 이렇게 커플링이 돼 있어요. 짝지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커플링 되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이 경우는요. 지금 보세요. 문제에서 엽록체에서 분리했어요. 틸라코이드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위적으로 pH 4, 8 이렇게 용액에 각각 넣었어요. 그래서 pH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이거 봐라. pH를 다르게 하게 되면 틸라코이드 내부 안쪽에 pH가 낮다는 것. 그러면 수소연 농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화학삼투가 진행이 되면서 ATP 합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한테 묻고 있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림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경우는요. 농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화학삼투에 의한 ATP 합성은 일어나지 않게 되죠. 이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자, 그리고 이 경우는 보세요. pH가 낮다는 이야기는 수소연 농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봐라. 이쪽으로 확산돼서 나오면서 ATP 합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확산되면서 ATP 합성되지 거꾸로 들어오면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음표는 X죠. ATP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농도 차이가 없잖아요. 그거 안 만들어지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B에서 수소연이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여 ATP 합성된다.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틸라코이드 내부에서의 pH가 낮아야 된다. 즉 수소연 농도가 높아야 된다. 수소연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pH가 어떻다? pH가 낮다. 낮을 때 이게 합성이 됩니다. 정답이고요. 자, C에서 ATP가 합성되지 않는다. 정답이잖아요. 네, 합성되지 않습니다. 틸라코이드 내부의 수소연 농도가 높아야 된다. pH가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합성된 ATP는 화학삼투에 의한 인산화를 통해서 생성된 것이다. 맞죠? 지금 전자전달기나 그런 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수소연 농도체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도체에서 확산되는 현상,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바깥으로 지금 확산되어 나가면서 수소연 확산돼서 나가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ATP 합성하는 과정, 바로 화학삼투에 의한 인산화 과정,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죠. 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문제. 자, 15번입니다. 자, 15번 문제는요. 세포호흡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볼게요. 미토콘드리아와 관련된 이런 전자전달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바로 무슨 과정입니까? 전자전달 과정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수소연 농도차를 만들게 되면 역시 뭐예요? 화학삼투의 ATP 합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광인산화라는 과정은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고, 이거 지금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바로 뭐가 일어나요? 산화적 인산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산화적 인산화라는 과정도 역시 전자전달계하고요. 전자전달계. 그래서 이제 수소연 농도차를 만들고, 그 다음 화학삼투에 의한 ATP 합성.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정리해봅니다. 지금 전자전달계 수소연을 능동성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능동성 시키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뭐야? 막 사이 공간이죠. 막과 막 사이의 공간, 막 간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기질 쪽으로 수소연이 확산될 때 여기서 이제 ATP 합성이 되는 거죠. 합성 효소를 통해서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이동해 갈 때
거기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드는 효소가 있는 거잖아요. ATP 합성 요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수소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서 이제 ATP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ATP 생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자, 가는 말이죠. 외막과 내막 사이의 공간은 나가 되죠. 틀렸네요. 가가 아니고 나로 이렇게 수정하셔야 되겠고 틀렸습니다. 자, 그럼 NADH로부터 제공된 전자. 자,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바뀌면서 얘네들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높고 얘가 낮아요. 그러면 디귿에 있을 때가 높은이 아니라 낮은 에너지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전자 이동해 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예, 이게 틀렸고요. 자, 기억에서 니은으로 전자전달 차단했다. 자, 전자전달 차단하게 되면 수소연 능동성이 안 돼요. 그러면 확산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수소연 농도가 어떻게 돼요? 수소연 농도가 낮아질 거예요. 수소연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pH는요. pH는 올라가겠죠. pH는 올라간다. pH는 증가한다. 예, 정답이죠. 이렇게 풀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요. 여러분들이 2번 골라야죠. 디귿만 정답이죠. 예, 이렇게 1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16번부터 20번까지 5문제가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6번 문제는요. 발효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발효 문제인데요. 이 발효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요즘 나오는 수능 문제 특징이 이렇게 많이 줘요. 특징 주고 그다음에 표로 나와 있고 뭐 물음표 있고 뭐 동그라미 뭐 빈칸 있고 막 그러거든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 특징에 해당하는 것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적는 게 좋아요. 첫 글자만 적어놓고 풀면 뭐 쉽게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O2에 이용되지 않아요, 둘 다. 그렇죠? 뭐 없고요. 일단 CO2가 발생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알코올 발효밖에 없죠. 알코올 발효만 해당이 됩니다. ATP는 둘 다 생성되죠. 해당 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 발효, 그다음에 젖산 발효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O2가 이용되는 특징 둘 다 없잖아요. XX,입니다. 이게 기억이네요. 예. 자, 그다음에 둘 다 갖는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음표 이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게 니은이 되겠고요. 하나만 갖는 특징 요 디귿. 자, 그러면 하나만 갖고 있는 특징 요게 바로 알코올 발효죠. 알코올 발효가 될 겁니다. 알코올 발효가 되고요. 요게 이제 젖산 발효가 되겠죠. 예, 젖산 발효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확인합니다. 자, 1은 말이죠. 틀렸잖아요. 예, 젖산 발효가 아니라 알코올 발효가 되겠고요. ATP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니은에 해당한다. 예,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탄소수, 수소수 이런 거 물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그냥 외워버리라고 했어요. 그쵸? 이런 거 뭐 따지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외워버리면 됩니다. 그냥 젖산, 바로 뭐죠? C3, H6O3. 이게 젖산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에탄올 C2H5OH.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강의할 때도 강조했거든요. 몇 개 없어요, 지금요. 피루부산, 포도당, 그 다음에 젖산, 아세트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에탄올, 그 다음에 아세트산까지. 딱 문제식을 외워버리면 문제 금방 적용해서 그냥 풀어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젖산 볼까요? 젖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수 6개입니다. 6분의, 자, 탄소수를 물었어요. 3이죠. 네. 자, 에탄올이요? 6개죠. 탄소 2개입니다. 그럼 에탄올이 작다라고 해야죠. 그렇죠? 되게 일반적인 문제는 탄소수분의 수소수를 많이 물었는데 이거는 거꾸로 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심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틀릴 수도 있었던 문제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고 풀면 정확하게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요. 니은만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7번입니다. 자, 해당 과정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해당 과정은 선생님이 늘 강조했죠. 인베스트하고 하베스트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딱 줬거든요. 과당 2인산을 만드는 과정 인베스트. 자, 투자를 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넣는 과정입니다. ATP 2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하베스트 과정이죠. 하베스트, 에너지를 수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ADH 생성이 되고 ATP까지 기질 수준 인산에서 얻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2개 썼고 기질 수준 인산에서 4개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2개 ATP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분자당 에너지량을 물었어요. 지금 에너지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 ATP 2개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자, 2개 ATP가 들어가서 자, 과당 2인산을 만들었어요. 그럼 에너지가 많은 물질을 생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당 2인산이 더 많다. 정답이죠. 네, 골라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정 가에서 타수요소가 작용하니? 네, 작용하죠. 타수요소가 작용해서 뭐가 생성돼요? NAD,
H가 생성이 되잖아요. 과당 이인산이 G3P로 분해가 되고 G3P가 두 개의 분자가 생기면 각각 NADH 하나씩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에서는 과당 이인산이 피로부산 두 분자로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두 개가 생기죠. NADH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리고 해당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니? 세포질에서만 일어나죠. 그렇죠?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수성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해당 과정과 관련된 효소가 10개가 있는데 그 효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니들 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18번입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식물에서 명반응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어요. 명반응 그러면 크게 두 가지 과정이죠. 물의 광분해와 광인산화 과정입니다. 자, 광인산화 과정을 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경로 가 같은 경우는요, 전자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비순환적이고요. 순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자가. 그래서 비순환적 광인산화고요. 경로 나의 경우는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이 될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요. 자, 관계2에서 물의 광분해 일어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강조했어요, 선생님이요. 그래서 관계2에서 물의 광분해가 진행이 된다. 이 전제는 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광분해는 관계2에서 일어난다는 점 정말 중요하다.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요. 관계2의 반응 중심 색소, 자, 엽록세인데 680나노미터의 파장을 최대로 흡수합니다. 자, 관계1에서는요, 엽록세인데 700나노미터의 파장을 최대로 흡수하는 거죠. 그렇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자, 관계2의 반응 중심 색소가 뭐니 물었어요. 680이어야 되겠죠? 맞지 않습니다. P680으로 바꿔야 되겠고요. 자, 순환적, 비순환적 모두 다 지금 이 과정에서 전자전달기를 거치면서 이 전자전달기에서 수소연을 능동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틸라코이드 안쪽에 수소연 농도를 높게 만들기 때문에 그럼 스트로마 쪽으로 얘가 확산돼서 나오면서 화학상통이 일어나면서 ATP 합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TP 합성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환적 광인산화, 비순환적 광인산화, 그렇죠? ATP를 다 만든다는 얘기예요.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물에서 방출된 전자, 자, 가를 거치 최종 수용체에 전달이 될 때, 자, O2는 몇 개 생겨요? 2분의 1 O2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O2. 자, NADPH는 하나가 생깁니다. 전자 두 개가 가서, 그래서 하나가 생기니까 이 비율은 2. 예, 정답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은하고 디귿을 정답으로 골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9번입니다. 자, 효소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효소에 관한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 확 올걸요? 저해제 문제. 자, 저해제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늘 강조했습니다. 뭘 보셔야 돼요? Vmax 값을 보자. 그렇죠? 최대 반응 속도에 도달하는 것만 보면 답은 금방 나온다. 그걸 빨리 찾아야 돼요. 자, 볼게요. 지금 A의 농도, 자, 효소예요. 효소의 농도가 1, 2, 2예요. 그러면 2하고 3 효소 농도가 크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저해제가 없어요. 3에서. 그럼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를 거예요. 자, X축 보니까 기질 농도거든요. 같은 기질 농도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게 기억이잖아요. 요거 봐라. 요게 지금 3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효소의 농도가 똑같은데 저해제가 있어요, 얘는요. 그럼 보니까 Vmax 값에 도달했어요, 얘가. 야, 요거 봐라. 요게 2에 해당하고 요게 무슨 저해제? 경쟁적 저해제가 있다는 거죠. 경쟁적 저해제. 경쟁적 저해제는요, 효소의 그 활성 부위에 지금 기질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질 농도 충분히 증가시키게 되면 경쟁적 저해제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가 있는 거구나. 여기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딱 확인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그럼 디귿은 뭐냐? 디귿은 바로 뭐냐면 자, 저해제는 없어도 효소 농도가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최대 반응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바로 1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효소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자, 디귿은 뭐니 물었어요. 틀렸잖아요. 2가 아니고 1로 바꿔야죠. 그래서 이게 맞지 않고요. 1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저해제 X라고 하는 것은 효소의 활성부에 결합한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적 저해제죠. 예,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고요. 자, S1일 때, 자, 효소 반응 활성 에너지. 자, 효소 반응 활성 에너지는 효소의 농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저해제 유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반의 특성이에요. 효소에 있을 때 없을 때 딱 정해진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효소의 활성 에너지는 기억, 니은, 디귿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일정하다는 거죠. 효소가 있을 때는요. 효소의 농도, 저해제 유무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요.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내야 되겠죠.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번 문제 강압성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켈빈에로 문제네요. 켈빈에로. 아주 패턴화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지금 보시면 세 분자의 CO2가 고정이 될 때 켈빈에로를 줬는데요. 자, 그러면 RUBP 탄소수 5개짜리잖아요. 자, 그러면 세 분자 들어왔으니 얘도 3개가 필요할 거예요. 수용체니까. CO2 수용체 RUBP가 사용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탄소수 한번 따져볼게요. 15개, 3개, 18개잖아요. 그러면 이 3피즈라는 물질이 3탄소 화합물이잖아요. 3번 탄소에 인산이온이 붙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건 6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3피즈를 G3P. 자, 3탄소 화합물인데 이거를 지금 뭐 시켜야 되냐면 뭐 시켜야 돼요? 환원을 시켜야 돼요. 이때 사용되는 물질이 바로 명반응산물이 이때 쓰이죠. 6ATP. 6ATP. 자, 여기 6개니까. 근데 6개 NADH가 여기서 사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G3P 하나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여기 3탄소 화합물 빠져나갔으니까 15개, 355, 딱 탄소수도 딱 들어맞잖아요. 근데 RUBP를 재생하는 과정 중에서 인산이온이 여기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이니까. 그러면 ATP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몇 개의 ATP가 필요하다? 예, 3개가 필요하겠죠. 지금 세 번째 RUBP, 세 번째 RUMP를 세 번째 RUBP로 바꾸는 과정에서 ATP가 3개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공부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풀어갈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CO2 농도가 줄었어요. CO2 농도가 줄게 되면 이게 줄면 이 반응이 잘 안 일어날걸요? 그럼 RUBP 농도는 증가하고 이 3피제 농도는 줄어들 거예요. 지금 보세요. CO2 농도가 줄어들어서 이 농도가 줄었잖아요. 이건 바로 뭡니까? 3피제라는 것을 금방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A하고 B를 더해 볼게요. A하고 B를 더해 보면 9가 나옵니다. 예, 정답이고요. 자, 기억은 뭐에 해당하는 거죠? 예, 기억은 3피지죠. 예, 정답이고요. 과정 1과 2에서 모두 NADPH가 사용되냐? 그렇지 않아요. NADPH는 1에서만 쓰이는 거죠. 3피지를 G3P로 환원시킬 때 이용되는 거니까 1에서는 쓰이지만 2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억과 뇌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올해 2018학년도 첫 번째 모의고사 이렇게 한번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게 범위가 강압성까지다 보니 1단원만 지금 시험을 봤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서는 사실 1단원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2단원과 3단원, 3단원 뭐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나오는 수능 문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 1단원은 좀 쉬운 내용이고요. 2단원은 정말 뒤지기 어려워요. 학생들 표현에 의하면 정말 토 나온다고 합니다. 뒤지기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 푸는 방법을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고 간결하게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방법들을 선생님이 개념 완성 강의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강의, 원샷 원킬 강의, 바로 타겟 33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 수 있을지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 정말 도움이 될 거고요. 강남 대성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강의로 여러분들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단원, 3단원 정말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6월 이제 모평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잘 준비해서 잘 보시고 그다음 이제 6평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